대한당뇨병학회에 따르면 국내의 당뇨병 환자는 6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전체 당뇨병 환자의 약 40%가 65세 이상이며 이 연령대 여성 2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습니다. 당뇨병은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입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에게 설탕만큼 탄수화물만큼 위험한 잘못된 생활 습관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밥 말아먹기. 국에 밥을 말아 먹거나 찌개 국물에 밥을 비벼 먹는 것은 우리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이는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백미는 혈당 지수가 높습니다. 즉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류로 흡수되기에 혈당 수치를 급격히 상승시킵니다. 이런 밥을 국이나 찌개에 말아 먹으면 국물이 밥을 부드럽게 만들어 목으로 후루룩 잘 넘어가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의도치 않게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어 혈당 수치가 급상승할 수 있답니다. 또한 밥을 말아 먹게 되면 반찬이나 건더기만 먹는 것보다 국물에 첨가된 설탕을 비롯한 다양한 조미료도 추가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수치를 관리하기 위해 통곡물이나 현미와 같이 혈당 지수가 낮은 탄수화물 공급원을 선택하고 소량씩 섭취하며 식사의 총 탄수화물 함량에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식후 커피 한 잔. 당뇨 환자는 일반인보다 식사 후 혈당 수치가 더 오랜 기간 동안 높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커피를 포함한 카페인 음료는 여러 가지 이유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은 카페인이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을수록 몸이 혈당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반면 인슐린 감수성이 낮으면 인슐린의 양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게 어렵기 때문에 고혈당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탄수화물 섭취로 인해 혈당 수치가 이미 높아진 식후에 커피 한 잔은 더 높은 혈당 수치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카페인이 포도당 대사를 방해하는 문제입니다. 카페인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자극하여 포도당 대사를 방해합니다. 이러한 호르몬은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방출하고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여 혈당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공복이나 식사 전에 카페인을 섭취 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식후 혈당 수치가 21%, 인슐린 저항성이 48%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는 카페인 섭취가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인슐린 민감성 및 포도당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일반 커피에 비해 당뇨병 환자에게 더 나은 선택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디카페인에 대한 개인별 반응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디카페인 커피에는 여전히 소량의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설탕, 크림, 시럽 등 커피에 첨가할 수 있는 모든 첨가물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는 더 나은 혈당 관리를 위해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 차, 에너지 음료 또는 기타 카페인 공급원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셋째, 인공 감미료. 인공 감미료는 칼로리와 설탕을 첨가하지 않고 단맛을 내기 위해 제로 콜라나 제로 칼로리 사이다와 같은 다이어트 음료에 자주 사용됩니다. 이러한 설탕 대체물은 일반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며 설탕 섭취를 줄이려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인공 감미료가 대사증후군, 비만,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를 많이 섭취하면 장내 세균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장내 세균은 소화, 면역 체계 기능, 호르몬 생산 등 여러 신체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공 감미료는 일반 설탕처럼 체내에서 소화되지 않기 때문에 소화관을 거의 그대로 통과합니다. 따라서 장내 세균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더 나아가 비만, 포도당 과민증,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증후군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와이즈만 과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2주간 인공 감미료인 사카린과 수크랄로스를 섭취하게 한 결과 포도당 불내성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포도당 불내성은 제2형 당뇨병의 초기 징후일 수 있으며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본격적인 당뇨병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미국 노인병 학회지에 발표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자주 섭취할 경우 노인의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연구자들은 하루에 다이어트 탄산음료를 한 컵 이상 마시는 사람이 일주일에 한 컵 미만으로 마시는 사람보다 뇌졸중과 치매 위험이 거의 3배나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인공 감미료가 장기적으로 내장 및 신진대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섭취량을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공 감미료의 영향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식품을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히 섭취하고 가능한 한 가공되지 않은 자연식품을 우선시하는 것이 좋겠네요. 넷째, 탈수. 탈수는 고혈당 및 기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당뇨병 환자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 내 당분을 희석할 수 있는 수분이 충분하지 않아 고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신장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신장은 혈액에서 노폐물과 과도한 물질을 걸러내기 위해 충분한 양의 수분을 필요로 합니다. 탈수 상태가 되면 신장이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므로 전반적인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탈수는 또한 혈액 내 노폐물 및 기타 물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신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과 다른 장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신장 질환이나 기타 건강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수분 섭취가 특히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탈수 상태가 되면 혈당 수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슐린이 혈류를 순환하여 혈당 수치를 조절할 수 있도록 몸에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하는데 탈수는 혈당 수치를 관리할 수 없게 만들어 저혈당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지요. 저혈당증은 두통, 심장 두근거림, 심할 경우 발작이나 혼수 상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갈증 난다고 물을 벌컥벌컥 많이 마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물을 너무 빨리 많이 마시면 혈중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 메스꺼움, 두통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혈당 수치 변동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요인으로 당뇨병 환자의 혈당 조절에 큰 영향을 줍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혈당 수치를 높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건강한 식습관을 방해하여 과식, 폭식, 잘못된 음식 선택으로 이어져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더해주지요. 이 밖에도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신체가 감염과 싸우고 염증에 대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심혈관 질환, 신경 손상, 신장 문제와 같은 당뇨 합병증의 발병 위험을 증가시켜줍니다. 여섯째, 수면 부족. 수면 부족은 인슐린과 포도당을 포함한 신체의 자연적인 호르몬 조절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신체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높여 간이 더 많은 포도당을 혈류로 방출하게 합니다. 동시에 신체는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인슐린을 덜 생산하게 되지요. 이로 인해 고혈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호르몬 수치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만, 심장병, 우울증 등 다른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켜 당뇨병의 발병과 진행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은 당뇨병 관리와 호르몬 및 혈당 수치 조절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6가지 외에도 건강에 해로운 식습관, 체중 변동, 신체 활동 부족 또는 술과 담배 등도 당뇨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인들이니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소중한 분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저 건강만세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